조선의 운명을 바꾼 비극의 서막. 소현세자의 이름은 왕이며 1612년 광해군 4년 1월 4일 당시 아직 능양군이었던 인조의 맏아들로 태어났다. 선조 조선의 증손자이자 후일 원종 조선으로 추존되는 정원군의 손자로 그의 어머니는 한중겸의 딸 인열왕후 한씨이다. 그가 태어났을 때 아버지인 인조는 일개 왕자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역시 왕위와는 거리가 먼 입장이었다. 그러나 소현세자가 12살이던 1623년 능양군이 인조 반정을 일으켜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으로 즉위함으로써 그의 입지는 한순간에 급변하였다. 반정을 일으킨 그의 소현세자는 원자가 되었으며 1625년 인조 3년 14세의 나이로 왕세자에 책봉되었다. 인조는 세자의 교육에 큰 관심을 기울여 소현세자가 원자일 때부터 오윤겸, 이정구, 정엽, 정경세를 원자의 보양관으로 임명하고 당시 살림으로 이름이 높았던 김장생과 장현광을 원자를 가르치는 강학원의 요속으로 삼았다. 소현세자가 정식으로 세자가 된 이후에도 이원익, 윤방, 이식, 장유 등을 시강원의 관원으로 삼아 세자의 교육을 포강했다. 소현세자는 명실상부 차기 조선의 왕으로서 길러지고 있었던 것이다. 소현세자는 1625년에 이미 왕세자로 책봉되었지만 이후 칙사를 맞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등의 문제로 명예 승인을 오래도록 받지 못하였다. 결국 10년 가까이 지난 1634년 인조 12년에 명으로부터 정식으로 세자로 책봉을 받음으로써 그의 위치는 더욱 탄탄해진 것처럼 보였다. 1636년 인조 14년 3월에는 세자비와의 사이에 원손이 태어나는 경사도 있었다. 그러나 세자로서 첫 시련을 안겨준 후금이 국호를 청으로 바꾸어 다시금 소현세자에게 위기를 불러왔다. 원손이 태어난 바로 그해 12월 청군이 대대적으로 조선을 침공해왔다. 병자호란이 일어난 것이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는 윤방과 김상용에게 종묘사직의 신주와 빈궁, 원손, 효종, 임평대군을 데리고 먼저 강화도로 들어가게 하고 자신도 강화도로 들어가려 했지만 청군의 선발대가 강화도로 가는 길을 막아 부득이하게 세자와 함께 남한산성에 들어갔다. 남한산성은 곧 청군에 포위되었고 소현세자는 인조와 함께 고립된 성에 틀어박히게 된다. 17세기 초 조선의 왕궁은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했다. 왕인 인조는 반정으로 왕위에 올랐고 청나라의 위협은 날마다 커져만 갔다. 그 와중에 한 명의 왕자가 있었다. 그는 바로 소현세자,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인물이었다. 그는 누구보다 뛰어난 학식과 포용력을 지녔지만 그의 삶은 조선의 가장 큰 비극과 얽히며 파란만장한 운명으로 흘러간다. 과연 그는 조선의 희망이 될 수 있었을까? 피눈물 흘리며 압록강을 건너다. 1636년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하며 병자호란이 발발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항전을 이어갔지만 결국 삼전도의 굴욕적인 항복을 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왕세자인 소현세자와 복림대군 훗날의 효종이 청나라의 인질로 끌려갔다. 당시 소현세자는 27세였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과 나라를 뒤로한 채 피눈물을 흘리며 압록강을 건너야 했다. 그의 삶은 이때부터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이국의 땅에서 펼쳐진 새로운 세상. 청나라 심양에 도착한 소현세자는 조선의 왕족이라는 이유로 온갖 냉대와 고통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그는 낯선 땅에서 새로운 지식과 문물에 눈을 뜨기 시작했다. 그는 서양의 과학과 종교에 관심을 가졌고 서양 선교사 아담샤를 만나 교류했다. 소현세자는 서양의 과학 서적과 천문기구를 직접 들여와 조선의 신하들과 함께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청나라는 단순한 유배지가 아니라 조선을 발전시킬 새로운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기회의 땅이었다. 그는 고국으로 돌아가 이 새로운 지식으로 조선을 부강하게 만들겠다는 꿈을 꾸었다. 10년의 인질 생활, 그리고 의문이 귀국. 10년의 인질 생활을 마친 소현세자는 마침내 고국으로 돌아왔다. 그는 청나라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고자 했다. 그러나 그의 귀국은 아버지 인조에게는 불편한 일이었다.
인조는 청나라를 오랑캐라 여기며 그들의 문물을 극도로 배척했다. 반면 소현세자는 청나라를 통해 새로운 가능성을 보았고 이것은 부자관계에 깊은 갈등을 낳았다. 인조는 아들이 청나라에 대한 사대주의에 물들었다고 오해했고 그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의문의 죽음, 조선 최고의 미스터리. 귀국한 지 불과 2달 뒤 소현세자는 갑자기 병을 앓기 시작했다. 그리고 며칠 만에 의문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의 죽음은 너무나 갑작스러웠고 시신에서는 검은 반점이 발견되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죽음이 단순한 병사가 아니라고 수군거렸다. 특히 어머니인 장렬 왕후마저 그의 시신에서 독살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조는 아들의 죽음을 서둘러 마무리했고 소현세자의 부인인 강빈과 아들들까지도 모두 사사하거나 유배 보냈다. 소현세자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조선 역사상 가장 큰 미스터리이자 비극적인 사건으로 남았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운의 왕세자. 소현세자는 조선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그의 꿈은 아버지의 의심과 함께 비극적인 죽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다음에도 역사의 뒤안길에 숨겨진 인물의 이야기를 찾아오겠습니다. 역사의 숨겨진 이야기를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